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달 한국 방문 외국인은 9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0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 모두가 더 오랜 기간 머물고 만족도도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관광 필수 코스는 대체 어디일까요? 파리의 에펠탑처럼 어느 나라건 국룰 관광 코스로 통하는 곳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곳이 바로 명동이었습니다. 과거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국경이 봉쇄되었을 때를 제외하면 명동을 방문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대체 왜 한국의 명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해외를 여행하는 데에는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해외에서 쇼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명동인데요. 우선 명동에는 역사적인 근현대 건축물이 많습니다. 예전 한국은행으로 사용했던 건물은 이제 화폐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고 한국 천주교 최초의 본당이자 한국 가톨릭의 본산인 명동성당도 이곳에 있죠. 특히 명동성당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명동에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니 굉장히 놀랍다. 자연스레 힐링이 되는 기분이다. 네오 고딕 양식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며 명동성당의 아름다움에 놀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대문 시장을 비롯해 상권들이 들어서 그야말로 전통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명동입니다. 특히 명동 중심의 엠플라자에 서울글로 벌문화 관광센터가 있는데 이곳의 관광 안내 직원은 영어, 중국어, 일어가 능숙해 외국인들의 관광을 돕는다는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그래서 명동에 처음 와본 외국인들은 왜 외국인들의 관광 필수 코스인지 이제야 알겠다. 없는 게 없다라고 한국의 명동에 대한 첫인상을 평가했죠.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뜻하는 유커들도 다시 명동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인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인들까지 각국의 나라에서 다양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팬데믹 시절 침체되어 있던 명동의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품목은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명동은 화장품 매장이 한 매장 건너 하나가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장사가 잘 될 만큼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명동에 있다 보면 아이브 장원영이 광고하는 한국 화장품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외국인들의 질문을 들을 수 있다고 하죠. 명동 거리에 가면 관광객들 상당수가 화장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있는 풍경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이제는 K-팝만큼 해외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가 된 것이 K-뷰티, 즉 한국의 화장품을 사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샤넬이나 디올 등 해외의 화장품 브랜드를 꼭 들러 화장품을 한아름 사들고 오는 것과 비슷한 풍경인데요.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외국인 고객이 가장 많이 산 인기 브랜드 10개 중 9개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 기업 화장품이라는 사실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조선미녀라는 브랜드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실 수 있는 브랜드이시겠지만 이 브랜드는 미국 SNS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동 상권에 입점한 후로 매출이 매월 30%나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화장품 매장들도 다양화됐을 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장바구니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연 매출 1위가 마스크팩이었는데요. 지금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타고 주름 개선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나 한국의 선크림, 색조 화장품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찾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쇼핑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배가 고파져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음식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명동은 각양각색의 길거리 음식이 사방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꼬치류와 큐브 스테이크부터 새우 강정, 계란빵, 게튀김 등 메뉴도 아주 다양하죠. 그뿐만 아니라 잡채, 과일 주스, 랍스터구이 등등 수많은 음식의 냄새가 외국인들을 사로잡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완벽한 식사가 가능할 정도의 퀄리티의 외국인들은 한국은 길거리 음식도 퀄리티가 왜 이래? 길거리 음식이 이 정도면 식당에서 파는 음식은 얼마나 맛있을까?와 같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노려 바가지 요금이 다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길거리 음식의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잼버리 대원들도 행사가 끝난 후 관광을 위해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아일랜드인 애니 덜리 씨는 아일랜드와 비교하면 물가가 너무 싸고 가게도 다양해 좋다. 대형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3,000원에 샀다며 싱긋 웃어 보이기도 했죠. 게다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미리 구매할 상품의 가격을 알아보고 오는 외국인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너무 널리 알려져서 비싸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서울 중구도 명동 일대를 가격 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 바가지 요금 근절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명동 상권이 활기를 다시 되찾는 지금, 이런 조치는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조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처럼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명동으로 모여 한국에서 관광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명동 외에도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핫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수동처럼 전통적인 관광 상권이 아니었던 곳도 외국인 Z세대 사이에서 뜨는 동네로 바뀌고 있다고 하죠. 특히 성수는 혼자 놀러가기 적합하다는 점에서 혼자 여행을 즐기는 젊은 세대의 외국인들에게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요. 성수에 아이돌 팝업 스토어가 몰려있다는 점도 K-팝에 푹 빠진 외국인 Z세대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팝업 스토어는 입장료도 따로 받지 않으면서 팝업 스토어 내의 체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전시에 버금가는 신기한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성수가 트렌디한 동네로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2018년에 비해 2023년 상반기 성동구 관광객 수는 무려 11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댄스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오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유튜브와 틱톡을 K-팝 댄스가 점령했다 보니 이젠 외국인들이 K-댄스를 직접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 여행을 오기 전에 미리 댄스 스튜디오나 수업을 미리 예약하는가 하면 아예 한국 댄서와 댄스 크루들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찾아가는 등 열정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한 댄스 스튜디오의 대표는 최근 K-팝 틱톡 댄스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블랙핑크 지수의 꽃댄스 챌린지를 하고 싶은데 수업에서 배울 수 있냐는 등의 문의가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95%가 외국인 수강생으로 한국인 수강생을 찾아보기 힘든 스튜디오들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또 이들은 한국의 춤을 배우러 왔다가 또 다른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면서 한국에 한 달 살기를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21세기는 문화가 세계를 이끄는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문화가 가지는 힘과 그 가치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한국 문화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완벽한 대비를 할 새도 없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인기 속에서 앞으로 한국은 외국인 Z세대까지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들어왔을 때 열심히 노를 젓는 한국인들답게 이 기회를 쉽게 놓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